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초중고교 개학이 4월 9일부터 고3, 중3을 시작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됩니다. 온라인 개학은 사상 처음인데요. 이미 3차례나 개학을 연기한 탓에 학업 공백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고3과 중3은 4월 9일 목요일, 중고 1, 2학년과 초등 4학년에서 6학년은 4월 16일 목요일, 또 초등 1학년에서 3학년은 4월 20일 월요일에 온라인 개학합니다. 유치원은 개학이 가능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도 당초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이었는데요. 12월 3일로 2주 연기가 됩니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온라인 개학, 여러 가지 혼란도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쪼록 철저한 준비로 최대한 혼란을 줄여야겠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완벽한 만남이란 완벽한 조건이 만드는 것. 올 3월 당신과 캐딜락의 만남처럼. 캐딜락 퍼펙트 딜 프로모션. 차종별 상위 최대 25% 할인. 3월 단 한 달간의 이상적 혜택. 지금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소파 고르기 힘드시죠? 모두의 라이프가 다르듯 원하는 소파는 다르기에 자코모의 300가지 소파를 만나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파, 다르게, 더 바르게 만듭니다. 자코모.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오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어제 그 최백운 교수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만, 우리 최영일 평론가의 분석 또 시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얘기 하려면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 지원이 좋으냐, 네. 선별 지원이 좋냐, 이게 논란이 참 많은데, 이거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선택의 문제 같은데. 정답이 없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라 상황에 맞는 선택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예. 제가 얼마 전부터 라디오 오늘 패널들에게 다 좀 물어보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최백은 교수 같은 경우는 보편 지원이 좋다. 네네. 이인철 소장, 박연미 기자는 선별 지원이 좋다 그러는데, 네네. 최영일 평론가는 그 한마디로 어디에 손을 들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현재 방식이 현실론이다. 현재 네네. 선별 지원이. 예. 선별 지원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뭐 한 100만 원씩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근데 방법이 없었다. 지금 오늘 아주 재미있는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요. 어떤 기사요? 삼청동에서 이 긴급 재난 지원금 때문에 당정청 회의를 했던 비사가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걸 틀어막은 게 어디냐? 사실 저는 기재부라고 봤거든요. 예. 예,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는 보수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번 돈을 풀고 말 것이 아니라 이건 국가가 또 정책적으로 재정을 담당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일단 이게 뭐 이 10조 원, 50조 원 풀고 나면 다 이건 국가는 부채입니다. 그렇죠. 예.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는 어떻게든 살림살이를 졸라매서 버텨보겠다. 네. 이 정부 재정에 이제 이 부채를 더 얻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졌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극대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인데 예. 지금 이 민주당, 여당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가 목전이잖아요. 예. 최대한 풀고. 근데 그게 뭐 선심성 뭐 이 현금 살포냐 이렇게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나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지금 국민 살리고 싶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많이 풀고 싶은 또 심정은 이해하지만 예. 임명직 공직자와 다르게 이 선출직 공직자들은 정치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유불리를 또 계산을 하게 마련이고요. 네. 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한 축, 중대본만이 아니라 경제의 또 다른 축, 또 다른 중대본, 바로 이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입장들이 당정청이 다 달랐던 거예요. 거의 예. 뭐 고성이 오가고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참 답답한 소리 하고 계시다. 이런 또 이제 뭐 막말성 비판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 전부터 여당에서 좀 공격을 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를. 그렇죠. 너무 예. 보수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네네네. 아마 고성도 오갔군요. 그 회의에서. 네, 이게 이제 경제 관료들의 또 입장이기도 해요. 이건 예. 뭐 보수 관료라고 하는 것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예. 그냥 이제 그들이 가지고 가는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이 와중에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 예. 선거의 사령탑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적진으로 돌아온 거죠. 예. 적장으로. 그래서 이제 이 100조 정도를 써야 되는데 예. 이거를 이 부채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올해 512조 정부 예산에 100조를 허리띠를 졸라매고 만들어내라. 예. 그래서 지금 승인받은 예산 내에서 이 항목을 전용해서 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서라라고 하는 요구거든요. 예. 근데 이건 또 말하기는 쉽지만 만약에 남이 우리 저 앵커님에게 예. 그 뭐 한 달 급여 중에 한 100만 원 아껴서 긴급한 돈 먼저 풀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벌충하시오 그러면 이게 가능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많으면 많은 좋긴 대로 좋은데. 적은 대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북한이 또 계속 발사체 도발하는데 예. 국방 예산 깎으면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 줄이면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쓸 돈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세기를 띄우고 있잖아요. 예.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정말 재난 시에 쓰는 이 긴급 재난 구호금을 다 소진해서 몇 억 없었어요. 네. 이것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해서 써야 되고 지금 방역과 의료 지원에도 돈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있는 돈들을 쪼아내서 예. 그걸로 100조를 만들어라. 이건 좀 이제 말이 안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긴급 재난지원금 70% 지급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 맞습니다. 국민의 70% 지급. 이 70% 이거 애매하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시끌시끌한데 이거 선별 과정에서 이거 조금 불공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시간 비용, 행정 비용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상당히 많고 오늘 보니까 또 미래통합당 박형준 위원장이 네. 그냥 이거 선별하는데 문제 많으니까 다 주자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받는 사람들은 섭섭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지금 야당은 미래통합당은 바로 지난 정부 집권했을 때 한번 겪었던 일이에요. 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이
이 기초노령연금 100% 노인들에게 이 월 25만 원씩 다 드리겠다 그랬는데 예.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 못 주게 됐거든요. 예. 그때도 70%만 주면서 대통령 사과가 있었습니다. 예. 또 뭐 누리과정 같은 이제 또 이 교육비, 이 영유아들을 위한 이제 비용도 마찬가지. 아동수당.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예. 정답은 없어요. 저는 뭐 행정 선별 비용이 몇백억 드는 건 사실인데 예. 몇백억 드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9.1조를 쓰게 되는데 예. 거의 10조 가까운 돈을 쓰면서 100억, 200억이 행정 비용이 아니냐보다는 30%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것이냐, 예. 그다음에 경계를 어떻게 잘 자를 것이냐인데 이건 기준이 없진 않습니다. 지금 건보료 기준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소득 발표를 해버리니까 예. 그럼 4인 가족에 712만 원 이하로 벌면 다 받는 거냐? 1인 가구인데 그럼 한 26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다 받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재산도 합산하는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소득이 없는데 그냥 집 2채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는 한 채 팔아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하. 왜냐하면 이제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모두가 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 저는 다 주면 다 줬어도 또 비판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발표할 때 공보자를 잘 보면요. 예. 해외 사례를 모델별로 정리했어요. 홍콩 마카오식 모델은 다 준다. 거긴 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날엔 인구가 작고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은 이 지역들이고 미국과 호주는 선별적으로 준다. 이게 효율성이 가장 높다. 100% 주면 말이죠. 지금 1인 가구가 40만 원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획일적으로 인당 20만 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위에 30%를 제했기 때문에 4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시장이 보편적으로 이 경기도는 1인당 10만 원 다 줍니다 했을 때 부천시장은 여기 반발했잖아요. 1인 10만 원씩 줘서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자영업자에게 400만 원씩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이 가게들이 급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또 어찌 보면 항명을 하니까 부천시만 그럼 빼고 주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부천시가 굴복을 했죠 결국.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리더십이 끌고 가는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수를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 할 얘기가 참 많아서 지금 비례정당 그 논란이 상당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또 외곽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열린민주당이 있잖아요. 이 사이에 신경전이 좀 치열한 것 같아서 지금 보면은 시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과 좀 선긋기하고 견제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 지지율을 놓고 같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열린민주당이 또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두 자리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지율이. 두 자리로 이제 들어간 것 같고 거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까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인 게 더불어시민당 지지율과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다 더불어민주당 찍을 이 지지층들이 호불호 또 선호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나는 이 좀 센 열린민주당이 좋다. 아니다. 난 그래도 명분상 범진보 연합인 뭐 이게 조금 퇴색된 면은 있습니다만 더불어시민당이 좋다. 또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이 공식으로 인정한 형제정당 아니냐. 열린민주당은 뭐 당선돼도 복당 안 시킨다더라. 사실 민주당은 지금 이 표면적으로는요. 명분적 공식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만 비례정당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열린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해서 떨어져 나간 인사들이 만든
그냥 열외 정당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내는 뭐 같은 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유, 당연하죠. 그렇죠. 제가 예. 보기엔 의원들도 뭐 이 선호가 갈려 있고요. 예. 열린민주당이 이제 약진하는 게 좋다. 또는 열린민주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흑기사다. 이런 의원들도 있고 현역 의원들도. 예. 이해찬 대표가 말씀은 좀 아끼지만 사실 길게 보면 다 이제 어느 당을 통해서든 당선되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예. 21대 국회에서 연합해야 될 대상들 아니냐. 예. 근데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은 단하게 당선돼도 복당 불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 당선돼도 복당 불허가 사실 지금 선거 과정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제 끝나고 나서 만약에 민주당이 1당만 된다면 일당 그 미래통합당을 제치고 1당이 된다면 열린민주당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1당이 안 된다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아니고 이 1당이 돼도 합당을 해야죠. 왜냐하면 1당이 돼도 이번 선거구도에서 과반을 얻은 정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뭐 그래서 이제 120석, 130석 지금 목표가 147석이에요. 네. 147석으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약 과반에 가깝게 약진을 해도 예. 이 또 이제 국회를 운영하려면 과반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예. 또 어느 4+1 협의체처럼 어느 이제 중간에 있는 소수 정당과도 손잡아야 되는데 그럼 열린민주당이 1순위 아니겠습니까? 뭐 노선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이 입법을 해본 뭐 경험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당만 잡으면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맞습니다. 여쭤본 거고. 그래서 저는 과반이 되면 굳이 이 비판을 받으면서 합당을 안 하겠지만 과반이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연대든 흡수든 합당이든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례정당은 21대 총선에서 끝나야만 하고 끝날 거예요. 아우 그래야죠. 개정선거법을 또 개정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합집산 M&A는 일어날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어느 쪽이 비례 몇 석을 나눠 갖고 민주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제 연대를 모색하게 될 것이냐. 지금은 이제 이 표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총선 끝나고 나면 좀 국면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 저 무소속으로 이 공천 탈락 배제에 이제 항의하는 분들이 무소속 출마 다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똑같아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들 복당 불허다. 이거 민주당 얘기랑 똑같은데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비웃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선거 끝나면 다 복당시켰고 다 다시 통합했고 합당했고 그렇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선거나 신경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라고 무서운 얘기인데 종로에서 떨어지면 리더십이 바뀐다. 레짐 체인지가 된다. 이게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일 겁니다.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당 우세 지역이 있잖아요. 왜 뭐 TK, PK 지금 강릉도 지금 떠오르고 있던데 지금 안동 예천 선거도 좀 비슷한 분위기거든요. 자당 출신의 어떤 무소속과 싸워야 되는 이런 상황.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주에도 대구 수성을을 보시면 거의 이제 민주당 후보가 조금 격차가 있지만 꽤 만만치가 않고요. 그렇죠. 이 통합당 후보와 이인선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 후보 홍준표 후보. 사실은 거의 오차범위 내 접전이거든요. 세 후보가 비슷한 거죠 지금. 비슷해요. 그러면 이게 이 무소속과 전통 보수당이 싸우다가 만약 민주당이 당선되면요. 이 보수의 심장 대구 수성을 해서 아주 이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묘한 신경전이 적과도 싸워야 되고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고 이번 선거는 아주 좀 골치 아픈 선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서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이제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 예천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형동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예, 21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부터 들어보고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안동 예천 안동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우리 문재인 정권, 무능한 정권, 부패한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예천 안동 예천 지역 쭉 다녀봤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겠다는 다짐이시고 요 며칠 새 이슈가 좀 몇 가지가 있어서요. 그것 좀 확인하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안동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 힘을 싣기 위해 여당으로 입당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아서 이게 좀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 김형동 후보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기자회견도 가지셨던데요. 예,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워딩은 제가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받아들이기에 또 지역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 특히 첫 번째는 이 공정선거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민주당에 그대로 입당을 한다. 기존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누가 보더라도 이 공정선거와 관련돼서 의심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이것을 누가 이렇게 주도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정가에 이미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다녀가셨거나 아니면은 청와대 인사가 와서 우리 권 시장님을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했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측인 거고 의심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바로 권택기, 김명호 후보 간의 단일화가 있었잖아요. 네. 결국 권택기 후보가 선택이 됐고 그리고 또 앞으로 권오울 후보와의 단일화도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 자, 어떻습니까? 무소속 후보들의 이 단일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상당히 위협적이지는 않으신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저를 알리고 유권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알리고 임함입니다. 저의 공약을, 저의 자세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게 먼저지 타 후보들이 이른바 연합을 하거나 후보 단일화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금 질문하신 권영세 시장이 우리 민주당 후보 측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이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많은 세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보수의 분열은 안 됩니다. 보수가 지금이라도 단합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정권이
지방정부에까지 손을 뻗치는 이 부분을 지금 끊어내고 빨리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길로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보수 후보가 3명이 있으니까 김영동 후보, 그렇습니다. 권택기 후보, 권오울 후보 3명이 있으니까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마음이 있다?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미 한기환 대표도 그저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통합당을 중심으로 이번에 정권을 심판하자 이런 메시지였고요. 네. 보수의 분열은 안 된다. 뭐 더 나아가서 복당도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단언하셨기 때문에 예. 저를 중심으로 보수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합당 공천을 받으시고 아마 수없이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수십 번은 대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낙하산 공천이다, 친문 성향이다,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해명을 좀 하신다면요? 뭐 낙하산이다. 그 다음에 뭐 탄핵 집회에 참석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예. 아마 낙하산이란 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 익숙치 않다. 네. 제가 전혀 새로운 인물이다. 이런 평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예. 지역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지금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예. 아마도 선거에 처음 들어오는 그런 후보자들은 다 이런 낙하산이라는 이름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마 낙하산이라는 평가가 되려면 제가 전혀 그 어떤 제도적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누가 사적으로 저를 공천을 했거나 예. 아니면은 후보자가 그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아서 지역에 내려왔을 경우에 아마 낙하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통합당이 정하는 공천 과정을 충실히 거친 후에 지역에 내려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낙하산이라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또 낙하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남들보다 더 배로 지금 지역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후보자와 인터뷰를 나누고 있는데 이건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제 앞에 이제 후보자 명부가 있는데요. 쭉 보니까 여쭤볼 게 전과 기록이 한 건이 있습니다. 김영동 후보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해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예.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준법하는 생활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내용이죠? 이 전과가? 따져보니까 12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12년 전에요? 네. 12년 전에 음주 기록이 하나 있으시고. 자, 지금 안동 예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간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이거 특별 재난 지역 추가 지정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정부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지 않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환자 수 확정이 몇 명이 됐느냐 이것만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특별 재난 지역이라 하면은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상 어려움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예천, 안동 예천에 주민들의 삶, 시장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고 확인하고 우리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삶을 확인한다면은 반드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동과 예천의 21대 국회의원은 꼭 김영동이 돼야 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뭐 모두의 선거에 나서면서 어떤 각오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아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젊은 일꾼이 아닌가라는 게 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 요구이자 아마 지역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는 그런 적임자가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먼저 해소하고 시대 교체, 정권 교체에 앞장설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예, 시대 교체, 정권 교체, 세대 교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시고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이것만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뭐 보통은 어떤 법률을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초선이 될 거고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내주신 응원 또 저를 멀리서 격려해 주시거나 또 충고를 해주신 분들 모두를 아울러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려고 합니다. 안동 예천, 특히 예천 지역이나 안동 지역에 와서 실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 귀담아 듣고 적고 그 해소책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동 후보께서는 안동과 예천의 원도심을 다시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네.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우리 도청이 들어오면서 커다란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천년 웅도로서 경북 안동 예천이 우뚝 서리라고 봤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도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예천의 구도심, 안동의 구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예. 도청이 제 기능을 하고 실제로 계획된 단계대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공동화된 예천이나 안동의 구도심을 도시 재생 사업이나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생기가 있고 경제 활동이 원활한 지역으로 빨리 재생시켜야 된다, 되돌려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동과 예천의 원 도심을 다시 살리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혹시 그 안동의 그 철도 역사 부지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뭐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용하실지 대략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인 분모, 공통 얘기가 다 어떤 거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뭐 그런 취지가 다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모이는. 시나 이쪽에서도 그와 관련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를 보고 시민들의 공통 모두가 원하는 의견을 담아서 철도 부지가 새로운 공간으로 안동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식 후보 등록이 지난주에 마감이 돼서 대진표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이삼걸 후보가 있고 지금 보수 진영의 세 분이란 말이에요. 크게 봐서 김영동 후보, 권오을 후보, 권택기 후보. 지금 보수표 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동 예천에서 민주당 이른바 심판받아야 할 정권이 다시 그 지방정부에서도 지역에서도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천 안동, 안동 예천을 보수의 심장이라고들 합니다. 보수의 심장에서 우리가 보수를 지키지 못하고 무능한 정권에다가 표를 내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보수가 단일 대우로 통합돼야 되고 그 길에 모두 동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된다. 글쎄요. 다른 두 후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일 대우 저는 형성? 뭐 후보자들께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수 누구는 후보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수 후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른바 무소속에다가 표를 주는 것은 일종의 사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통합당에다가 표를 몰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세요.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히 좀 정리 삼아서 해주시죠. 그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지만은 나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은 최대한 우리 유권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사항이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그 말씀을 듣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동 예천 선거구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였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흐릅니다. 4.15 총선.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이제 딱 15일 남았는데요. 이제 네. 내일 모레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4월 9일, 10일이죠. 사전투표하는 날.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4월, 토요일. 4월 15일. 아, 금토입니까? 사전투표가? 금토입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3일, 4일이군요. 4월.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4월 10일, 11일. 4월 10일, 11일. 네. 사전투표가 있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선거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50%대에 올라섰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대통령 네. 지지율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이미 보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긴 하셨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한 조사기관의 결과가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조사에서 거의 공통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갤럽의 전체 조사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5%, 예. 잘못하고 있다 39%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일직선 지지율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예. 긍정과 부정이 착 붙어 있었는데 예.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네요. 지난주보다도 긍정평가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조사 기관은 아니긴 하지만요. 자,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 역시 코로나19 대응 때문일까요? 네, 기성전 코로나19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는 같은 조사기관의 이 조사의 결과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 수치와 매우 비슷합니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예. 이 코로나19 대응 결과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물어봤는데요.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가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층에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높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것 역시 코로나19 대응 이유로 나타나서 이유가 같아요. 네, 그런데 잘했다는 평가이든 또는 잘 못했다는 평가이든 코로나19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선거 구도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이번 선거가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말이 많은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권자분들이 많이들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예. 구도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서 대통령 지지율을 소개해드렸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야당 심판 성격이 높아집니다. 예. 반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이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당의 심판 성격이 강해집니다. 예. 물어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6%, 야당이 다시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40%로 나타나서 야당 심판이 조금 더 높은 그렇군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뭐 이래저래 전체적으로 느낌이 여당 쪽에 좀 유리한
선거판이다. 현재까지는요. 또 앞으로 어떻게 네. 바뀔지 모르겠지만. 예. 여론조사의 결과이기는 한데 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을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45% 이하로 내려가느냐가 또 분수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각 정당의 지지율 간단히 좀 볼까요? 네, 이게 정당 지지율보다는 요즘에는 비례정당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강력한 진영 대결 프레임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7%, 예. 미래통합당 22%. 물론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은 다른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조사 방법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민생당 0.2%, 정의당 5%, 국민의당 4%, 무당청 27%인데 예.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무당청 비율이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소수 정당의 지지율의 변화는 크게 없고 거대 정당 중심으로 진영 결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당층이 상당히 높고 민생당이 0.2%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네. 자, 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요. 그렇죠. 예, 비례 투표가 아주 관심인데 비례 정당은 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즘에는 정당 지지율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항상 물어보시는 게 비례정당 어떻게 돼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 분들이 정말로 많으신데요. 예. 이 꼼수 비난을 받아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더불어시민당 25%, 예. 미래한국당 24%, 열린민주당 9%, 정의당 9%, 국민의당 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거의 비슷한데 예.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하면 34%가 돼서 예. 미래한국당보다는 10%포인트가 더 높은 결과입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정의당은 조금 더 지지율이 비례정당 위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나누어 갖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통합당과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지역구 한 곳 좀 살펴보죠. 여권 대선 후보 대 야권의 중진 대결이 되고 있는 대구 수성갑 좀 살펴보죠. 네. 오늘은 대구로 갑니다. 하지만 경북 조사 결과 나오면 우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예고를 좀 해드릴까요? 다음 주에 네. 우리 경북 북부 지역 4개 선거구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저희 안동 MBC에서 그 네. 결과를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주시죠.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요. 예. 최고의 방송 안동 MBC 여론조사 결과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차기 유력한 여권 내 영남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부겸 후보, 예. 또 옆 동네 사선 중진 국회의원 주호영 후보 간의 맞대결입니다. 네, 리서치와 동아일보 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지난 28일 실시했고 대구 수성갑 510명,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1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부겸 후보 41.3%, 주호영 후보 38.3%. 아주 박빙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3의 후보가 주목을 받는데요. 예. 구청장, 수성구청장을 지낸 무소속 이진훈 후보 7.6%, 예.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 0.7%. 야, 재밌네요. 다른 여론조사 보면 주호영 후보가 또 앞서는 결과도 있어서 정말 팽팽한 대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이 두 후보 간의 대결 구도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무소속의 이진훈 후보. 이진훈 후보의 득표 지지율 경쟁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진훈 후보가 수성구청장을 지냈다고요. 네네. 여기도 이제 보수 진영이고 이진훈 후보도.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 수성갑 지역의 판세를 좌우할 변수 좀 분석해 주시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네, 보수 후보가 통합될 수가 있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 진영의 주호영, 이진훈, 곽승문 후보가 분열이냐 통합 여부가 관건이고요. 또 연령대별 투표인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지층의 결집 여부. 마지막입니다. 정권 심판론. 예. 지역적 특성상 정권 심판론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예. 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면 차기 대권 인물론이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재밌어집니다.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되네요, 우리 지역. 너무 기대됩니다. 해주시니까.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리서치 오늘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봅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완연한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낮에는 4월 하순만큼 온화한 날씨인데요. 따사로운 볕에 꽃망울을 터뜨린 꽃들도 많이 눈에 띄는 요즘입니다. 이번 봄은 유독 아쉬움이 더 느껴지실 텐데요. 날씨가 좋더라도 바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상쾌한 공기 또 온화한 바람까지 3박자가 고루 어루어진 봄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 이번 주 계속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일단 일교차는 크겠지만 한낮에는 오늘만큼 따뜻합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낮 기온이 19도, 20도까지 예상되면서 이맘때 3월 하순 평년 기온이 13.3도를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한절기 날씨답게 하루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무척이나 크고요. 해가 떨어지고 나는 봄바람이 더 차갑게 파고드니까 봄 햇살에 마음 놓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미세먼지 걱정이 없겠지만 내일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괜찮은데요. 영양은 내일 오후에 흐리고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이 아침이 7도, 한낮에 20도 예상되고 문경은 8도에서 19도 분포, 상주 9도에서 20도, 영주공화 청송이 5도에서 19도 분포, 그리고 의성은 5도에서 21도, 영양은 5도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4도 높은 14도, 습도는 51%입니다. 날씨였습니다.